오늘 첫 소식은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손길은 과연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신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정치권 인사의 얼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제가 단연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님 불법 정치 자금님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나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자, 현재 경찰은 통일교 의혹의 핵심 물증인 불가리 시계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불가리 시계의 그 또 가치에 따라서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가름이 될 상황이어서 핵심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터졌습니다. 통일교가 전재수 전 장관의, 전재수 의원의 자서전을 500권을 구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1월에 전재수 장관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 자서전은 500권을 구입했다. 통일교가 권당 2만 원씩, 그러니까 총 1,000만 원을 들여서 책 500권을 샀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제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출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인의 자서전은 통상 그 판매 대금이 당사자에게 간다. 그러니까 500권 구입한 그 비용 1,000만 원이 전재수 의원에게 갔다라고 출판업계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돈이 갔다. 결국 1,000만 원을 편법을 써서 전재수 의원에게 1,000만 원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우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결국에는 이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는 자신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저런 어떤 출판 그 대금 같은 것들이 네. 일반적인 출판 기념회에 따른 판매 대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어떤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실 뭐 정치인들이 내는 책이 무슨 뭐 얼마나 읽을 거리가 있겠습니까? 네. 저런 식으로 그냥 사주고 대신 합법적으로 난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통일교에서 뿌린 정치 자금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들어갔고 특히 그중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게 돈과 함께 시계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뭐가 합법인지 뭐가 불법인지 바로 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특검이 놔버리고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렇게 외곽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과 좀 무한해 보이는 어떤 사안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전재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습니다. 통일교가 구입한 책 500권은 출판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매가 됐고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됐다.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명을 짧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더라고요. 정상적인 구매가 됐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네.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판 기념회가 사실 비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갖고 있는 규정의 틀로만 보면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활동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의
어떤 그 로비 대상이었다라는 네. 측면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500권이나 되는 책을 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네. 출판 기념회와 관련한 법부터 국회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을 향한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접촉,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둔 저 여성은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입니다. 자, 며느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만났을 때 한일 해저터널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통일교가 정치권 문어발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얼굴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하여튼 지금 보도를 보면은 통일교가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그 접촉들, 그 통일교 용어로는 어프로치를 네. 한 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일단 마침 2021년도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시점 그 이후에 지방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그 공약 추진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하여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통일교가 이거는 뭐 민주당, 국힘, 뭐 여야에 상관하지 않고 아주 전방위적인 네. 로비 활동을 했다는 건 하여튼 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왜 만났을까? 그리고 만나기만 했을까?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혹은 만나기 전에 어떤 또 일들이 있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정치인은 유권자라면 누구든 만나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난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교회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네. 절도 못 가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정서적인 거예요. 네. 특히 좀 종교 중에서 굉장히 그 메인 종교가 아닌 경우에는 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의 혼란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외에도 오늘 아침 새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인데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한학자 총재까지 직접 만났습니다. 저 사진,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한학자 총재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도와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양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접촉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위원장이라든지 각계의 인사들이 지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을 통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조금 다행이라고 느껴질 부분은 통일교가 이런 것을 회계관리라든지 자료로 그리고 저렇게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진의 형태로 영상물이나 이런 걸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특검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물적 증거물은 충분한 상태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러한 물적 증거물에 접근을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이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런 만남에 분명히 부수적으로 금전적인 거래 내지는 네. 어떠한 지원이 오고 간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아니면 뇌물죄로 갈 수 있는데 저 시점들이 다 과거이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하다면 뇌물죄로 이제 가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촉박한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진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들이 만나기만 했는지 아니면 만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취재와 또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어제 직접 구치소에 가서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진행했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엇갈리는 진술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학자 총재는 설명받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와 정치인들이 만나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보고했다. 매일 새벽 5시에 보고했다. 특별 보고 일지도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하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상 지금 실명 상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들고 와도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한다. 못 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호성 논설위원님? 예, 이제 현재 뭐 저렇게 진술이 좀 갈리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중에 과연 범죄와 네. 일상적인 어떤 그 종교 단체의 일종의 그 합법적인 로비 이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회색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검이 이미 국민의힘에게 그 불법적으로 쪼개기 후원한 거에 대해서는 벌써 기소를 해놓고 네. 저렇게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에게도 똑같은 로비와 어떤 불법적 후원금이 갔다는 그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법의 영역과 불법의 이 영역이 혼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빨리 뭐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이 뭐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좀 합의를 봐서 특검을 출범시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